자, 완도의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우리 또 초3 수학을 가지고 또 질문을 바꾸면 우리 자녀가 변한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어떤 부모님은 한 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쫙 길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 잘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은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음, 가장 합리적인 건 많이 듣고 싶은 분은 그걸 붙여서 들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네네.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visible과 invisible,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거는 이미 이전에 학습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했거나. 네. 그거하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과 연관이 안 되면 왜 공부에 문제가 생기는지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을 연관을 짓지 못한다면은 네, 아마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 자체가 수학이라고 한다면은요, 수학자들은 이전에 있는 것과 연관을 지었을 때 이 문제를 해석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저학년 때는 그냥 그런 연관 짓지 않고도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겠지만 고학년이 됐을 때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내가 스스로 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연관을 지었을 때 우리 아이가 혼자서도 그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조금만 도와주면은 혼자서 그 내용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VIC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짓는, 연관짓는 힘이 없다면 결국은 지금은 큰 문제를 못 느끼지만 고학년, 특히 이제 음, 한 중3, 고1 정도 가면 굉장히 버거워진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더 큰 세상이 또 기다리고 있죠. 세상살이, 네, 네. 경쟁력, 음, 무시무시한 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어릴 때 쉬울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음. 하죠. 이때 네. 그래서 우리는 저학년에도 연구소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IC 연구소에서 말하는 이야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이런 현상이 물론 이게 이제 고민의 현상이면 좋겠는데 이게 퍼져버리는 모습을 보면 단순의 고민, 이게 뭘까 하고 궁금증이 일나기보다는 지쳐가는 듯한 느낌이 오는데요. 네.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음, 뭔가 연관이 잘 되게 되면 자신감도 생겨야 될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자꾸 지쳐갈까요? 그 이유를 어, 듣겠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지죠. 근데 네, 이제 저학년 때 내가 어떤 새로운 걸 만났을 때 그 새로운 걸 내가 풀어가는 네, 것을 해석을 하고 누구한테 설명을 하거나 어떤 그 학습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즉 연관 짓지 못하다 보니까 네, 고학년이 되었을 때 새로 만난 문제는 분명히 이제 이전에 했던 것과 연관이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다고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절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마 우리 아이들의 모습으로 좀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IC,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연관짓는 힘, 이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질문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음, 있는데요. 네. 질문을 바꾸면 왜 자녀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지금 우리 그 완도 아버님도 엄청난 이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세뇌되지 마시고 깨달음의 소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적 전제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뭐 저도 어른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음, 되게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네, 이제 특별하게 어떤 존재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아주 보통의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질문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즉 생각하는 나무를 키우는 쪽의 어떤 그런 학습이 아니라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는 용불용설에 의해서 당연히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하는 나무가 당연히 자극을 못 받고 자꾸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텐데요. 질문만 바꾸면은 생각하는 나무가 쑥쑥 클 것이고 그러한 네. 어떤 생각한 나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학습을 하다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느낄 것 같은 그런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바꾸면은 자녀가 변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좋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바꾼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우리 3학년 2학기 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학생 1과 학생 2의 이제 계산 과정을 보게 되는데 학생 1을 보면요. 네. 31이 4개니까 30이 4개면 120, 1이 4개면 네. 4니까 124. 물론 세로셈 또 이게 가능은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세로셈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세로셈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하여금 그런 어떤 곱의 성질을 표현할 수 아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약하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죠. 네네. 애들 이렇게 길 가는 애를 물어보면은 거의 다 암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거지. 네. 세로셈이 원리적이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계속 갑니다. 30일이 60개니까 네. 결국은 30일이 60개라는 것은 바로 또 계산을 합니다. 30일이 6개가 되니까 6개 10개니까 6이 1개면 1이 6개면 6. 그다음에 네. 3개가 6개면 18. 그래서 네. 1860 해서 더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물론 애들은 이걸 아는지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학생 2를 보겠습니다. 31 곱하기 64 그러니까 초3 학생이다 보니까 넓이는 쓰지 않았네요. 넓이는 초5 때 나오니까. 네. 그래서 30일이 64개란 말은 30일이 60개가 있고 30일이 4개가 있다는 뜻이고 네. 30일이 60개 있다는 말은 30일이 6개 있고 그게 10개 있다는 뜻이니까 30일이 16개면 1이 6개면 6, 30이 6개면 180이니까 186인데 그게 10개 있으니까 1860. 네. 그 다음에 30이 4개면 120, 1이 4개면 4 해서 124. 그래서 합쳐서 1984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제 우리 추억의 현장인 학교 현장에서는 이거 계산하라라고 묻지만 우리는 질문의 형태를 바꿔봤죠. 네, 맞습니다. 자, 하고 이 두 학생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우선 학생 일 같은 경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저 세로셈 안에서도 원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원리를 생각을 할까요? 그냥 31 곱하기 64를 세로셈을 통해서 1984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답을 아주 빠른 속도로 아마 이 처음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이 세로셈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학생 2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하는 어떤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 노력을 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0일 곱하기 64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64를 60과 이제 4로 분류해서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결론에 이르는 1984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네. 같지만 최소한 학생 2는 그냥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양한 방법을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과 한번 연관을 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네. 연관 지으려고 하는 노력을 학생 2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전에 배운 몇십 몇 곱하기 몇십이라는 것과 연관지었고 네네. 여기는 몇십 몇 몇 곱하기 곱하기. 몇과 연관지었네요. 네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관을 지었다는 의미로 높은 점수를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걸 애와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유, 암기해서. 왜? 아니, 또 이제, 암기해서 네. 이 설명을 암기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아유, 아니죠. 암기하면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질문의 형태를 자꾸 답내는 게 아니라 그 음, 과정을 자꾸 묻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네. 그러면 한 학생의 표현을 한번 읽고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일은 세로셈을 통해 곱의 원리를 사용했고, 역시 그래도 세로셈이지만 곱의 원리를 사용을 했네요. 네, 학생 2는 가로셈으로 곱의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둘 다 특징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곱의 성질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학생 2의 가로셈이 더 원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야기할 때에는 지금 해석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곱의 성질을 학생 2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즉, 단순하게 그냥 답을 내는 어떤 세로셈을 어떤 학생보다도 학생 2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용해 본다. 수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학생 2에 대해서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학생 2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도 또 답변한 이 학생의 글을 해석하는 사람도 모두 네네. 자꾸 생각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저도 지금 이걸 아까 답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이 답변을 어떻게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이 답변을 또 해석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머리를 쓰게 되네요. 그러니까 새로 세우는 원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학생이 이런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 네. 말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고백 원리를 이용했다고. 네. 네.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로셈도 분명히 원리적입니다. 그런데 네.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음, 우리가 주로 세로셈과 가로셈을 같이 병행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다가 막 세로셈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네,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질문을 바꾸면 애가 갑자기 입이 쫙 벌어지면서 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 네, 네, 네. 그래서 생각하는 나무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인지 구조가 발전하게 되고 드디어 그게 네. 발전이 되니까 인지 구조를 초월하는 인지 구조, 메타 인지가 어,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내가 이게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지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세계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질문을 바꾸는 것은 자녀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네. 바로 추억도 만들고 해석도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맞고 틀리고 어떤 그런 질문을 통해서 비록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시키느냐 네, 아니면은 계속해서 어떤 특정인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우리 아이로 만드느냐에 대한 네, 선택은 실은 눈에 이제 불 보듯이 이제 뻔한데요. 네, 이렇게 질문을 바꿈을 통해서 추억을 만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로 만드는 이 연관 지을 수 있는 습성을 만들어주는 이 질문 바꾸기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망도 생기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BIC 처음 듣는 분들은 뭐 회사 광고하고 있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이게 철학적 의미죠. 네, 그렇죠. 우리 모두를 과거를 해고해보고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소원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상대방을 배려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음, 이런 애를 위해서 이 BIC가 정말 필요하다 이걸 느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이 힘이 있다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딴짓하기보다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깊이 생각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단순하게 그 암기만 하는 학습에서 암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관을 지을 수 없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학습에서 어떤 그런 연관을 짓는 어떤 습성, 오히려 연관을 못 짓게끔 버리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버리는데요. 네. 학습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고스란히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 연관 짓지 못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진짜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가 비록 학습이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혼자서도 설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VIC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VIC를 위해서 질문만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역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관 짓는 힘을 키워야 된다를 같이 외쳐주신 우리 완도의 아버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